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광고인으로 30년, 최근에 교수님으로 전환하시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진행하셨던, 총감독님을 하셨던 이도훈 교수님. 아유, 어떤 반갑습니다. 분이실까요? 좀 말씀 다 해주셨는데 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 제1기획이라는 광고회사에서 30년 동안 이제 근속을 했었고요. 보통 BTL이라고 얘기를 하죠. 체험 마케팅 안에 전시도 있고 이벤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30여 년 동안 이 메가 이벤트 주로 일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대학에서 이제 강의 중이었는데 좋은 뭐 연락이 오셔서 대통령 당선인이시죠. 그 당시에는 특별 보좌역으로 있다가 취임식을 해야 되니까 그가 이제 제일 전문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취임식 총감독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지난 5월 10날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을 총감독을 맡았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정말 성공적으로 잘 된 것 같아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국가 이벤트를 또 많이 진행하셨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많이 했었어요. 마침 올해가 2022년인데 딱 20년 전이 5월 31일 날 월드컵 개막식을 했었어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때 이제 개막식을 또 담당을 했었죠. 그래서 세계 3대 스포츠 대회가 월드컵,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올림픽인데 하다 보니까 세 개의 개폐막식을 다 하게 됐어요. 작년에 전국체전 경상북도에서 했을 때 그때 전국체전 총감독을 맡았었고, 최근에 가장 컸던 이벤트가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막식이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대통령 취임식은 이제 총감독을 맡게 된 거고요. 네, 그럼 그렇게 많은 큰 행사와 이벤트를 진행해 오셨는데 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겠지만 작품 중에서 임팩트 있었다, 기억에 남는다, 그런 게 특별히 있으실까요? 아유, 너무나도 다 기억에 남고요. 뭐 다들 평창 동계올림픽 하면 드론 오륜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 외에 엄청나게 많은 작품성 있는 콘텐츠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들이 다 기억에 남고, 메가 이벤트라는 거의 성격이, 그 매체적 성격이 이제 두고두고 뭐 영상처럼 보는 게 아니고 한번 정말 현장에서 굉장히 폭발력 있게 연출 개최가 된 다음에 그냥 확 끝나버리죠. 네. 그러니까 마치 휘발성? 그쵸, 네. 휘발성이고, 그럼 또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큰 부분도 있는데, 지금 대통령 취임식에서는 정말 여의도 취임식 행사장 하늘에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선서하신 직후에 취임사가 있었는데, 취임사 시작부터 끝까지 한 15분 20분간을 하늘의 무지개가, 그래서 저도 이 맑은 그 햇볕 쨍쨍한 5월의 맑은 날 하늘에 무지개가 생긴 거 보고서 정말 모두 깜짝 놀래고. 정말 보기 힘든. 그럼요. 그 정치적인 얘기는 좀 그렇겠지만은 이 현 정부의 어떤 대통령한테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어떤 좋은 징조를 보여주시는 건가? 그리고 제가 또 워낙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기도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것들이 해서 그게 기억에 남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이벤트, 메가 이벤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필요하실 텐데 그럴 맞아요. 때마다 컨셉, 스토리텔링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이디어와 영감들을 어떻게 얻으셔서 연결하시고, 그런 또 인사이트는 어떻게 얻으실까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뭘 보고서 쌓이는 건 지식은 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디어, 크리에이티브는 지혜의 영역이에요. 정말 극적인 순간에 정말 유레카 같은 아이디어와 크리에이티브를 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도 그랬고. 그 밑도 끝도 없이 그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렇죠. 컨셉이라든지. 물론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책을 많이 보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저는 주로 이제 시각적인 자료들을 좀 많이 봐요.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평소에 하나를 보더라도 예사롭게 보지 않고, 이렇게 자연이든 건축물이든 인테리어든 어떤 뭐 모든 디자인이든 왜 저게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떤 역추적하는 듯한 사고? 그런 생각을 자꾸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근본적인 엑기스랄까 에센스랄까 이런 어떤 걸 찾게 되고, 이벤트라는 거라든지 이런 게 결국엔 다 마케팅적인 솔루션인데, 어떤 컨셉, 표현 컨셉이랄까요? 모티브라고 할까요? 은유적인 거, 그런 사고를 통해서 서로 다른 걸 연결시키는 거죠. 은유가 결국엔 서로 다른 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힘이에요. 그게 크리에이티브인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은유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주 좋은 예가 2005년도에 부산에서 에이펙을 했었어요.
그 문화공연의 컨셉을 제가 항해로 잡았어요. 제목을 Across the Ocean이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21개국 정상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저 Across the Ocean, 희망 있는 저 수평선 넘어 좋은 세상으로 모두 한 배를 타고 가자라는 공연 주제 컨셉을 잡은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이 있죠. 모두 배에 승선하고. 근데 그런 컨셉이 잘 잡히면은 그게 이제 백스코였는데 더 이상 백스코가 아니고 항구가 되는 거예요. 그 행사장은 배가 되는 거야. 컨셉이란 건 그런 힘이 있어요. 컨셉의 메타포를 통해서 했을 때 감동도 더 줄 수 있고 재미도 있고, 컨셉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재미의 포인트를 어떻게 풀어가시나요?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네. 그때그때 다른 거죠. 이런 메가 이벤트를 커뮤니케이션 할 때 흥미, 재미, 의미 세 단계가 있어요. 저는 이제 항상 해왔던 게 국가 브랜드를 전제로 하고 했어요. 항상 전 세계에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를 전 세계 외국인들이 봤을 때 또는 또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우리의 문화와 어떤 우리의 컨텐츠들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최고의 경지까지 올려서 보여줄 수 있을, 그게 국가 홍보거든요.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찾는 거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거에서 문화 원형을 찾아 나가기 시작하지만 결국은 그걸 어떻게 변형시키고 어떻게 각색하고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재밌게 느끼게 해줄 것인지, 그리고 그 작품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텔링의 컨텍스트에 맞게, 이벤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메시지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의 재료로 쓰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통도 재해석, 재배치, 재창조 이 세 가지가 돼야,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 맞게, 그래서 사람들은 와우가 되는 거고, 아, 대한민국이 이렇게 훌륭한 문화적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구나라는 거를 국가 브랜드적인 차원에서 홍보가 되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내 꿈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렇게 다양한 국가 행사를 많이 진행을 하시면서 굉장히 새로운 시도도 많이 하셨고 도전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 시도와 도전을 하시는 데 있어서 교수님만의 다름의 철학이 있으실까요? 저는 좀 욕심이 좀 많아서 그런지 옛날부터 네? 주니어급 때부터 내가 하면 다르다라는 소리 듣고 싶었어요. 뻔한 행사를 만들고 싶지 않고 항상 거긴 크리에이티브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이벤트라는 매체의 가장 큰 미덕 또는 어떤 갖춰야 할 요소는 결국은 와우예요. 와우니스라고 표현하죠. 놀라움. 그리고 현장에서 현장성으로 느껴지는 never done before, 그러니까 never seen before, never experienced before,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던 것들,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와우가 되는 거지. 맨날 보던 거 하면 그거 뭐 어떻게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철학이라면 교수님만이 지향하셨던 철학이라면 컨셉이죠. 나무 한 그루에 보면 자기 동질성이라는 게 있어요. 잎사귀 하나 보세요. 그래서, 여기 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께서 또 특별히 야외에서 인터뷰를 제안하셔서 아주 좋은 비유가 있네. 마침 교보제가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뭐 주변에 잎사귀 다 아실 건데요. 뒤를 보면 더 잘 보이죠. 인맥이 있잖아요. 나무 한 그루가 이 안에 있어. 형상적으로 이게 이 세상의 법칙이야. 이게 자기 동질성이라는 게 아까 씨앗에서 DNA가 있어서 그 씨앗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패밀리 트리도 만들어내고 모든 걸 만드는데, 셀프 시밀러리티. 그래서 그 자기 동질성이라는 것이 좋은 거는 컨셉이 잘 잡히면 프로젝트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자기 동질성을 갖고 시쳇말로 생뚱맞지 않고 그 맥락에 막 자연스럽게 그 스트럭처 갖출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 따라가면 2000년대 초반에 깨우쳤다 그럴까요? 깨달았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게 그거구나. 메타포라든지 은유적인 거라든지 그게 다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철학이라면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벤트를 진행하실 때 와우를 강조하셨는데 한 번도 체험하지 않는 거를 체험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떨 때 와우의 환호성을 받으셨을까요, 혹시?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 생각하면 이제 첨단 테크놀로지를 생각을 하는데, 또 지론이 하나가 이제 로우테크로 하이테크 같이 보이게 한다. 예를 들어서 드론, 평창 드론 동계올림픽 때 드론쇼 같은 게 아트 앤 테크놀로지라고 얘기하지. 예술과 기술 둘 다 술이잖아. 그래서 예술과 기술이 중요한데 그 와우니스 놀라움을 주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도 필요로 하나, 그런데 거기에는 첨단 기술과 함께 그런 탄탄한
스토리텔링과 그런 크리에이티브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기술과 인문학적 스토리텔링과 그 다음에 어떤 디자인적인 느낌들 그런 것들이 하나가 다 어우러져서 와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진행하시면서 이제 와우를 받으시면 가장 재미있는 순간이 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일을 진행하시면서 가장 재미있는 순간과 그거 좋은 질문이에요. 딱 두 번 있어요. 첫 번째 정말 엄청난 재미를 넘어선 통쾌한 쾌감이 컨셉이 잡혔을 순간 이거다 싶을 때 주로 내가 잡을 경우가 많았어요. 그럼 뭐 다 알 거야. 근데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이제 그거에 너무 천착을 하는 사람이라 컨셉을 내가 잡는데 그 순간에는 유체이탈한 것처럼 그 순간 0.1초 안에 그 프로젝트의 끝까지 갔다 와요. 내 이제 느낌이. 그래서 이건 된다. 그쵸. 컨셉이 말이 멋있다고 컨셉이 아니거든. 이거 된다 싶은 걸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근데 그걸 위해서는 이제 많은 경험도 필요하고 어떤 그런 영감도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된다는 게 그 인사이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주변 같이 회의하던 스태프들이 모두 무릎을 칠 때 된다 그럴 때 그 두 번째 그 컨셉과 그 프로그램을 기획을 한 다음에 실제 되잖아요. 현장에서는 이 이벤트의 그게 매력인데 느껴져요. 사람들이 그게 몇만 명이든 감동을 받는구나라는 게 다시 피드백이 돼서 와요. 아주 쓰리 쿠션이지 소위. 내가 감동받을 때가 뿌듯하고 자랑하고 싶고 그렇죠. 그러면 일을 말할 수 없는 그러면 어려운 부분이 또 뭐냐 힘든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그래요. 어려운 게요 일을 말할 수 없게 어려워요. 근데 물론 그 프로젝트의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 제가 주로 이제 해왔던 메가 이벤트는 워낙 주목도 많이 받고 이건 생방송에 늘 라이브 이벤트는 생방이죠. 그리고 100번 기획을 하더라도 어디선가 기계에 실수 있을 수도 있고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같은 경우도 가운데 있는 거대한 그 70m 되는 이 원반에 리프트 업다운 되는 리프트가 있었어요. 이게 내려가서 퍼포머들을 다 태우고 모두 이제 영상을 보고 밤이니까 깜깜하게 안 보일 때 딱 보니까 언제 와 있었지? 하는 그런 연출이 있었는데 이게 내려가질 않는 거야. 리허설 땐 잘 되던 것이 그때 저 순간 처음부터 발까지 피가 솟구쳐요. 그러니까 얼굴이 하얘지지. 그래서 순간 나는 이렇게 끝나는구나. 아니 그건 정말 그렇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몇 초 사이 상상치 못하는 순간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그것이 제일 힘듭니다. 이 메가 이벤트는. 이벤트 관련이든 아니면 크리에이티브를 굉장히 또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크리에이티브든 이런 관련 분야의 교수님처럼 할 수 있다, 꿈을 이룰 수 있다, 꿈나무들에게 키워드 로드맵이 있을까요? 이 이벤트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담는 큰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오페라가 이제 그런 종합예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메가 이벤트는 그걸 넘어서는 궁극의 종합예술이에요. 그런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편식하지 않고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문학적인 어떤 공부를 쓴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글이라는 게 꼭 무슨 뭐 소설 쓰고 그런 게 아니라도 어떤 그런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그 다음에 디자인적인 감각, 그러면 시각적 표현이 중요하고 또 음악도 중요하고 그 음악에 대해서 뭐 완전 전문가는 아니라도 클래식이든 요즘에 하는 유행하는 뭐 팝적인 거든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호흡같이 이렇게 감각적으로 이렇게 함께 컨템포러리를 유지를 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고 매력적인 장르고 그런 거다. 그러면은 키워드로 어떻게 하면 좋다 한 문구 정도 메시지 정도 던져줄 수 있으실까요? 세상에 관심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관심.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있다. 메모.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몰라요. 하시는 취미? 취미는 저는 뭐 영화 좋아하고요. 뭐 주변 사람들 다 아는데 일하는 게 취미인 것 같아요. 다들 그래요. 제일 신나 보인대. 엔돌핀이 나오니까. 이 일이 일이라고 생각이 안 돼요. 저는 회의하고 좋은 아이디어 내고 그걸 만들어내고 얼마나 즐거운 작업인지 몰라요. 그리고 굉장히 또 새로운 그럼요. 새롭죠. 그리고 새롭고 새로운 사람. 맞아요. 그거 너무 즐겁죠. 왜 이렇게 감각을 잃지 않으시고 꾸준히 몇십 년 동안 행사 이렇게 기획을 잘 하실까라고 생각을 뭐 저는 제가 저보다도 훌륭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호기심이 그 모든 거의 시작이고요. 퀘션 마크, 그 물음표 그런 게 몸에 배에 있어서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지 스타일도 굉장히 그래요? 감사합니다.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굉장히 개성이 있으시고 아무튼 포스가 다릅니다.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는
커리어의 과정 속에서 삶의 가장 소중한 선물 같은 사람과 그 사람의 메시지가 있을까요? 어머니. 네. 누구나 부모님은 네. 존경스럽고 나를 만들어주신 네. 분이고, 저희 아버님한테는 내가 이 크리에이티브한 거를 받은 거고요. 예술적 감각, 어떤 좀 예지력, 직관력이 굉장하셨던 분이고, 어머님은 정말 자애로우시면서 어떤 특히 믿음, 기독교적인, 돌아가셨는데 작년 10월에 지금도 뭐 당연히 그립죠. 지금도 눈물 나고. 그런데 어머님께서 지금 돌이켜봐도 보통 분이 아니셨구나 생각이 되는 게, 이런 어머님의 사랑과 이렇게 경성과 사랑이죠. 결국엔 저한테 대한 기대와 그런 것으로 오늘 이게 내가 그냥 혼자 절대 아니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순간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정말 많이 느껴요. 이렇게 잘 해내시는, 맞아요. 훌륭하게 해내시는 게 어머님, 아버님의 그 자양분과 그 너무 좋으신 분들, 부모님을 만났고, 또 형제들도 너무 좋은 우애 깊은 형제들이 함께해서 그랬던 게 아닌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교수님께서 그런 자신감과 그런 것들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실까라고 하나님 부모님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지금 답이 나왔어요. 부모님과 하나님의 기도와 지혜와. 그럼요. 그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그렇죠. 우리가 팬데믹, 코로나로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행사, 이벤트인데 앞으로 팬데믹, 코로나의 영향으로 어떤 변화를 예상하실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그 호모 루덴스란 말이 있어요. 이제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인간의 기본 본성 중에 모이고 놀고 축제하고 그런 어떤 이벤트적인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 한 2년 동안 팬데믹 때문에 그랬는데, 업계도 그렇고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힘들었었죠. 물론 그 반대로 온라인이라든지 디지털적으로 또 어느 성장한 분야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팬데믹이 지난 다음에는 앞으로 그동안 눌려있던 것만큼 더 용수철처럼 튀어나가서 실제로도 지금 다시 많은 일들이 회복되고 많이 축제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기업들도 그런 어떤 이벤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지금 다시 하고 있어요. 원래 인류는 협력해서 성원을 이뤄내는 발전적인 걸로 가기 때문에 팬데믹 또한 주가는 또 이겨낼 것이다. 우리는 또 앞으로 나갈 것이다. 앞으로의 어떤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이 일이 너무 저한테도 맞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또 아주 큰 정말 제 역량이 필요한 곳이라면 하고 싶고, 그동안 이제 K-팝이라든지 K-드라마, K-무비, 소위 말하는 K자 붙는 것들이 굉장히 좀 각계격파식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지금 그 타이밍이 왔다고 봐요.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문화가 정말 지금보다 더 테이크오프해서 정말 전 세계를 섭렵할 수 있는 그럴 때가 지금 올 거예요. K-컨텐츠들이.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더 세계 속에 나갈 때 지원하고 전략적으로 국가 전략 자산화 시킬 것인가. 사실 소프트 파워란 말 있잖아요. 조셉 나이 교수가 했던 얘기도 있는데, 소프트 파워가 예전에는 하드 파워, 공장 굴뚝의 경제였으면 이제는 문화, 소프트 파워가 더 나가서 스마트 파워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의 컬처가 전 세계 속에 정말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실 문화가 앞서 나가면요 사람들은 다 쫓아가요. 그 매력으로. DS든 뭐든 뿐만이겠습니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이 문화가 전 세계 속에 펼쳐져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놓치면 또 안 돼요. 항상 경쟁이고 아주 치열한 글로벌 상황이라, 그런 데서 어떻게 이 힘들을 모아서? 정말 선택과 집중도 하고 어떻게 이걸 전략적으로 치환시켜서 세계인들한테 더 매력도를 높일 것인지, 그게 국가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글로벌하게. 개별을 또 넘어서서 하나의 스타일을 만들고 하나의 장르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결국에 우리의 경제, 수출까지도 더 돕고, 물론 프로덕트마다 다 다르겠지만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크리에이티드 인 코리아로. 난 그런 거를 좀 하고 싶은 꿈이 있어요. 이벤트 행사가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다라는 그걸로 결국 귀결되는 얘기죠. 그 명언을 날려주신 감사합니다. K 컨텐츠 관련 모든 분야를 더 멋지게 글로벌하게 날개를 펼쳐주시길, 앞으로 꿈과 계획이 이루어지시길 이동훈 교수님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